네, 오늘은 분당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회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3일 정도 됐는데 어제 저녁에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온라인에서 흉기 난동을 더 예고하는 글들이 지난번 신림역 사건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글들이 막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특정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거기다가 오늘 오전에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이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남성이 체포되는 일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이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셨을 텐데 조금은 이제 차분하게 사건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흉기 난동 사건 분당 이제 서현역에서 있었는데 오후 5시 55분에 한 차량이 이제 돌진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차량이 이제 예. 무차별적으로 사실 도보를 걸어가고 있던 행인들을 한 5명이라고 하죠. 5명 네. 정도를 이제 차량으로 치고 인도로 돌진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자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고 그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이제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칼로 뭐 찔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범행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최초 신고자 분이 있습니다. 근처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목격자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꽝 하길래 난 급발진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구하자고 다가가는 중에 한 3m까지 다가갔는데 차문 열고 나와. 이 모자 달린 옷 입은 사람이, 자그마한 사람이 나와. 근데 난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답변도 없어요. 핸드폰 들고서 하는데 그냥 달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전화 들고 경찰에다 신고했어요. 지금 차가 인도를 덮쳤다. 사람들도 다쳤다. 이렇게 신고하는데 3번 게이트에서 여성분들이 쫙 달려나와서 고함치매. 왜? 하니까 칼로 찌르고 다닌대. 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부터 일단 목격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핸드폰을 이제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제 빠르게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쇼핑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흉기 난동이 있었던 건데 이대우 형사님, 1, 2층을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흉기 난동을 했다.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 차량을 타고 네. 돌진을 해가지고 그 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에 네. 차량이 섰기망정이지 네. 그 차량이 아마 경계석을 올라섰다 그러면 아마 차량으로 계속 돌진해서 많은 사상자가 더 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타이어가 그 펑크 나면서 정지된 이후에 예. 칼을 들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예. 시민들을 향해서 공격을 예. 가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대로 쇼핑몰 안으로도 진입을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사건이군요. 그렇죠. 쇼핑몰 앞에가 예. 좀 공터처럼 예. 많이 넓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예. 왕래가 있었을 텐데 예. 저게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더 예. 많은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일단 내렸고 대형 쇼핑몰 안으로 진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당시 이제 쇼핑몰 안에서는 또 9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쇼핑몰 안의 상황을 목격자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더니 할머니가 배를 또 저기 돼가고 피바단 거예요. 2번 출구 그쪽에서 배를 이렇게 감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분들 계시고 남자분들 계시고 그 1층에 있던 사람들 막무가내로. 이제 대형 쇼핑몰 안에서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 행동 패턴이 차량을 이용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준비한 묻지마 범죄는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무차별 범죄인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준비된 상황, 그러니까 흉기도 예. 범행 이틀 전에 뭐 구입을 했다고 그러고, 구입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죠. 예, 그리고 뭐 차량도 어머님 명의로 돼 있는데 예.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부모님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걸로 봐서 또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 눈에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뭐 여성이 보이면 여성이 그 진로를 틀어서 예. 도주하니까 뒤따라가지 않고 예. 또 다른 남성을 향해서 그 흉기를 휘두르는 거 봐서는 예. 아마 어떤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아마 그 범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최초 신고자의 이제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일단 차량이 부딪히면서부터 신고가 이어졌고 많은 분들께서 112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 출동이 이루어졌고 범행부터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한 15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20대 남성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체포가 된 이후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심리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사건 예고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신림역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글들을 올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 글쎄요,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뭐 준비했다는 듯이 막 네. 글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변호사님. 네, 오전부터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저런 글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받아봤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어떤 살인 예고글을 다 이제 모아서 예. 어느 지역을 조심해라, 네. 여기를 가지 말라라는 그런 식의 어떤 SNS 공유글이 지금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주말까지 해서 8월 뭐 5일, 6일까지 범위를 잡고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 부산까지 사실상 이런 살인 예고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사실 뭐 장난성 예고글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는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좀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살인 예고 관련해서는 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벌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문제이지만 예. 지금 수사기관은 이런 어떤 좀 전반적으로 무차별 범죄가 확산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식의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좀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은 협박죄를 이제 그 혐의로 삼아서 네. 경찰이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네. 이 예고성 글을 올린 사람들을 이제 수사하고 또 체포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을 넘어서서 예. 조금 더 그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예. 이거를 살인의 예비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체적 상황이 조금 제시가 된다면 살인 예비죄 같은 조금 더 엄중한 범죄로 적극적으로 입건해서 수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 예비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잠시 후에 경찰의 대응 얘기를 하겠지만 이대호 형사님, 지금 경찰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경찰에서도 예. 지금 이런 예고성 글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지금 심각하게 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청장님께서도 직접 예. 특별 치안 활동을 별명시까지 예. 무기한 그 실시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뭐 다중운집 번화가라든지 예. 이곳에는 경찰 기동대가 지금 출동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형사들도 네.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살인 예비죄를 지금 이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 예비죄가 어떤 조항입니까? 살인 예비죄는 이제 형법 2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고요. 예. 우리 형법에 어떤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 살인죄는 가장 사실상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 행위까지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 법정형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살인 예비라는 것은 어떤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 실행 행위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비 행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살인 예비죄로 모두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이 정도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라고 볼 만한 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살인 예비에 따른 뭐 흉기를 구입했다든지 그리고 그 구입한 흉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살인 예비죄로 일단 수사 정도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나중에 지금의 어떤 살인 예비죄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어떤 살인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뭐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살인 예고성 글만 올린 것 가지고는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슬립력 흉기 굉장히 난동 불안해하고 사건에 지금 공분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양의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실제 이게 실행됐다라고 볼 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인 예비죄를 좀 적용을 하면서 단순 협박죄나 어떤 뭐 불안간 조성행위 이런 경범죄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중한 범죄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게 이걸 이제 연결 지어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예고글들이 막 올라와서 더 불안해했던 사이에 오늘 오전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실제 흉기를 가지고 있던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건 현장인데 체포 현장 모습입니다. 20대 남성이 이제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요. 체포 후에 흉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그 스팸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흉기가 발견이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건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는데 또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다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 20대 남성도 이제 어떤 이유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당 서현역 흉기 무차별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현장에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지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지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연지현입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경기 분당구 서현역 앞에 있는 서현 고가차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인도 위로 범인인 22살 피의자 최모 씨가 차량을 통해서 이 인도 위로 올라와서 돌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5명을 다치게 한 이 최 씨는 그대로 이 시속 30km짜리 이 일방통행깃을 달려서 그대로 흉기를 꺼내들고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역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그 역 앞에서 차량을 멈춰 세운 뒤에 준비했던 이 흉기를 꺼내 들고 서현역 1층, 2층을 오가면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9명을 다치게 한 이 최 씨는 도주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현파출소 관계자들한테 긴급 체포됐는데요. 최 씨는 과거에 조현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그 진술을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시민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전부터 이곳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서현역 일대가 하루 유동인구가 18만 명에 이를 만큼 분당구의 명동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또 이 범인이 퇴근 시간을 노린 만큼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분당구가 안전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오가는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고 병원으로 옮겨진 이제 피해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총 1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분당 차병원이나 성남 의료원으로 이송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이 뇌사로 의심될 만큼 상당히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피해자 중에는 지금 이제 중상자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중상자까지 발생한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 중에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열 활동을 한다든가 이랬던 상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범인이 지금 흉기난동을 벌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민도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이분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일 씨의 얘기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어지기 직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배 쪽을 이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좀 세게 했었고 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다시 그 범인이 올까봐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근데 경찰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와주셔가지고 네, 그냥 경찰분들 믿고 계속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용 원사님, 많은 사건 현장을 출동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저런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저렇게 지혈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다른 칼을 들고 있는 범인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위험을 안고 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청년 같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자가 14명이나 발생을 했고 아직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이 중에는 이제 중상자도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범행을 저지른 최 씨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피의자가 과거 수년간 2015년부터 20년까지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고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제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피의자는 지금 이 최 씨는 경찰에 이제 체포된 이후에 굉장히 대인기피증이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대인기피증이 있다고도 예. 하고 뭐 과거에 어떤 조현병 진단이 있었고 예. 또 실제로 뭐 누군가 특정 집단이 나를 뭐 죽이려고 한다, 스토킹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발언과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행이 사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또 법률적으로도 뭐 심신장애라든지 심신미약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인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계획범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면 예. 사실 범행 전날 이미 대형마트에서 흉기 2개를 구입을 한 후에 예. 이 범행 장소인 서현역에 이미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범행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칼 2개를 구입하고 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했으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네. 않았다. 이것이 이제 경찰 발표 내용입니다. 그렇죠. 무서워서 실행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실행을 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게 뭐 우발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갑자기 어제 뭐 5시 55분에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이런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 상당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조현병의 어떤 경력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라든지 어떤 범행 실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고 네. 실제로도 왜 3년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 뭔가 예. 좋아져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치료를 뭐 포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 과정에서 아마 추후에는 좀 밝혀져서 다시 한번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일단은 경찰은 이제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휴대전화, 컴퓨터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 컴퓨터 이제 포렌식해서 그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과연 뭘 검색을 했는지 예. 이 친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은 됐지만 이 최 씨의 주장이 이제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주장을 따져봐야 하는 것인지 저희 뉴스오후의 이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하지 않은 순서였는데 저희가 전화로 다시 한번 연결을 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심리학 박사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미영 박사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자, 이번 사건 박사님께서도 보시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연일 지금 사건이 이렇게 계속 나고 있고 피해자 수도 많아가지고 좀 많이 심란한 상태입니다. 앞서 저희가 사전에 좀 여쭤봤을 때, 이 지금 발생한 이번 흉기난동 사건과 조현병 환자들의 범행이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 어떤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는 게 과거력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은 당시의 현실 검증 능력,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정신병력이 있었다 해도 그 당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이제 조현병의 경우에는 비조직화된 특성, 치밀한 계산이라던가 계획을 하면서 어떤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워 보이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 병증의 증상이 어땠는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범행 당시의 상태와 더불어서 이 범행 직전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범행 직전까지 배달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범행을 이제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예. 사실은 직업적 활동과 같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범행 당시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범행 직전에 이런 기능적 측면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배달업 종사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장애가 있다라는 건 이런 예. 기능 수준이 정상인과 다르게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배달원으로 이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 아마도 그런 직업적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예. 뭐 이런 특성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대인기피증이 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근데 범행이 굉장히
대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금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 이제 과거 그 병력 중에 네.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분열성 성격 장애. 네, 이제 이 분열성 성격 장애의 특징은 이제 고립, 무관심, 흔히 말하면 이제 은둔자로 불리고 혼자 일하기를 이제 선호한다던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점, 난 대인기피증이 있다라고 보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와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표면상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 그런 행위를 하게 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어떤 상황, 뭐 격분하고 고양되었을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청부 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범죄자들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종종 뭐 기억 상실이라던가 아니면 정신병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문제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부 살인의 그 위협을 받는다라는 건 조현병 증상 중에 피해 망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이걸 범행을 하게 됐느냐. 이거는 별개라는 거죠. 예. 범행 동기와 관련된 어떤 이 사람 진술의 특성이라던가 조사 과정에 나타나는 태도, 범행 당시에 그러한 주장과 부합된 어떤 행동 특성이 보이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13일 전에 신림역 사건이 발생을 한 이후에 지금 글쎄요, 뭐 거의 곧이어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림역 사건이 촉발제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신림역 사건은 이제 젊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었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서현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뭐 이제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했다던가 청부살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범행 대상이랑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다른 걸 보면 완전히 그대로 모방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이 사람이 이런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림역 사건을 접했고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혹은 나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글쎄요. 이런 예고글들이 그러니까 살인을 또 저지르겠다 이런 예고글들이 계속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모방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고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특정 보도가 이제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범행 수법이라던가 이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산되어지면 사실은 그 모방 범죄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그 무차별적인 그런 보도라던가 미디어를 통한 이제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SNS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런 자세한 범죄 수법을 묘사하거나 영상을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분석 전문가 심리학 박사 김미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범행 현장 CCTV, 인터넷 게시 등에 대해서 전파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앞서 경찰청장이 직접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를 밝혔는데 잠시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용 형사님, 특별 치안 활동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앞에서도 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 신림동 사건 이후에 예. 우리 경찰 전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성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국민의 불신을 빨리 차단할 것이냐. 불안감을 또 예. 차단할 것인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신 건데요.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 그다음에 예고글이 떴던 그 장소에 예. 경찰 기동대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 예. 가시적인 그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그 지역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 예. 형사 그다음에 지역 경찰까지 네. 전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게시글이 올라와 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사이버 범죄 수사대와 또 각 경찰서 예. 사이버팀에서 예. 전담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한다. 예. 그리고 단순히 협박죄라든지 예. 뭐 그 예고성 뭐 경범죄 처벌이 아닌 예. 뭐 아까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살인 미수죄까지 아니 살인 예고 그 예비 살인 예비죄. 예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을 해서 예.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 이제 총기나 뭐 테이저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주저앉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 좀 더 강하게 현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분들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경찰관들이 네.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그래도 예. 어떤 이제 그 단계별로 네. 이 총기라든지 뭐 테이저건이라든지 경찰 장구인 뭐 삼단봉이라든지 예. 이런 사용 단계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는데 예. 그런 그 상황을 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판단해서 예. 강력하게 이제 그 경찰 장구력을 물리력을 물리력을 행사할 수 행사하라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과 방법 같은 게 정해진 경찰청 예규가 있어요. 예. 사실 그 예규에 따르면 예. 5가지 단계를 상정하고 예. 가장 이제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를 상정을 해두었는데요. 네. 테이저건 같은 이런 전기적 충격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 가장 높은 공격 단계. 아.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규의 어떤 기준 자체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경찰관은 최대한 그 보다 덜 위험하고 보다 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그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을- 강한 물리력을 예. 막 행사하는 거에 상당히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경찰청장께서 이제 담화를 하시면서 예. 이번에는 이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그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을 좀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기 예. 때문에 조금 더 기존보다는 조금 예. 더 강력한 그 강도의 어떤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네. 계속 논의를 네,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저녁 뉴스룸이 사건의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